익산을 모태로 한 제일건설, 도내 중견 건설업체죠. 최근 이 제일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채권단 협의회가 구성됐는데 이 협의회 대표를 맡고 계신 유승혁 선생님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예, 그 건축자재 내장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토목자재 이런 건축자재들을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예. 건축자재, 건재 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자, 부도 소식은 언제 들으셨나요? 저는 12월 3일 그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그 당일 들었습니다. 계엄 때 들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충격이 계엄 못지 않았겠네요. 예. 12월 3일에 그 부도 소식을 들으셨다. 예. 그 여파관이 대표님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어떤 여파로 직접적으로 다가섰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수금도 많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다른 저희가 납품 받는 업체들한테 결제해 줘야 될 그런 금액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대금 지급이랄지 또 이제 미수금도 있고. 예. 자, 대표님처럼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 상당수일 텐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지금 저희 협력업체들이 잠정 추정하기로 한 150여 개의 업체고요. 150개. 처음에는 한 200억 정도로 알았었는데 이제 막상 지금 집계되기로는 최소 400억 이상 피해가 있는 걸로. 2배 이상이 늘었네요. 예. 400억 정도. 예. 자, 그러면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 어디에 주로 이제 포진돼 있습니까? 주로 익산에 있나요? 예, 주로 이제 익산에서 제일건설이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주로 이제 주 부대도 익산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익산 업체들이 제일 많고요. 그 중에서도 골조고 미장 방수하신 분들이 피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조, 미장, 방수. 예. 역시 이제 그 건설업체에 따른 그 하도급 업체들 이렇게 포진이 쭉 돼 있는데, 자, 채권단 협의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그 업체들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 협의회는 그 순수하게 협력업체들로만 구성이 돼 있고요. 제가 1월 9일 날 협력업체 대표가 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남중동 분양권자 대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저기 그 함열의 분양권자 대표 다 해가지고 지금은 같이 이제 유기적으로 소통도 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아, 분양권자 대표들도 같이 이제 합류를 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은 그 지금 이제 대표의 지금 저기 협의회 대표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대표님께서 운영하는 그 업체에서는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추산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1억 정도 지금 피해가 11억. 아유, 적지 않은 있는데. 자, 그런 피해들 다수 이제 그 대략 그 포션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분이 좀 비슷하나요? 아니면은 적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수십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이제 배 이상 몇 배 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차가 있네요, 상당히. 자,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몇 가구나 지금 해당이 되나요? 지금 익산 남중동이 298세대 그리고 북익산 함열이 259세대 해가지고 총 한 559세대 정도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중도금을 지원받기로 했다가 또 수천만 원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처음 이제 그 남중동 같은 경우 허그 직원하고 이제 저희가 면담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중도금에 대해서 중도금 이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허그에서 중도금이라든지 중도금 이자에 대해서 보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농협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협에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각각의 분양 계약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계약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저희가 전달받았고요. 따라서 이제 한 세대당 최소 100만 원 이상씩 해서 앞으로 남은 공사 완료까지 계산을 하면 한 2천만 원 가까이 세대당 그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분양이 230세대 정도 됐으니까 46억 정도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또 다른 문제 어떤 점들을 들 수 있을까요?
그 외에도 이제 문제가 된다면 현재 실질적으로 제일건설이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기 공사가 좀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현장 모든 관계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익산 하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그 허그의 분양 이행과 그 환급 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갈등을 하시는 관계로 협력업체하고 그 분양 계약자들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두 공사 현장 외에도 군산 음파 현장에서 미지급을 공사 대금을 다 받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기타 다른 현장의 채권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군산 음파에 그리고 이제 입주를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하자 보수에 대해서 신속하게 못 받고 있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이네요. 예. 예. 거의 대표적인 부분이 지금 분양할 때 중도금 지원을 해준다 이런 조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예. 예. 회사 사정으로 이제는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은 분양 계약 위반 아닌가요? 이런 입주자들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래 회사에서 대납을 해주는 부분이지 계약서상으로 다 따져보면은 농협에서 말하는 대로 분양 계약자들이 개개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허그에 또 보증이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솔직히 이게 믿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더 이상 뭐 양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배임의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럼 입주자가 알아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예. 현재 상황은 입주자분들이 뭐 납부 유예는 가능하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뒤에 가서 후불이자 형식으로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손해를 온전히 이제 입주자들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최근 그 제일건설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 예, 구체적인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제일건설 그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요. 회사인 개시는 지금 현재 하는 걸로 결정은 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이 법원의 채권 그 금액을 전체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금융채권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채권 규모를 전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건설이 그거에 대해서 법인 회생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예. 이제 관계인들 여기에 관련돼 있는 관계인 집회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회생에 대해서 인가를 할 것인가 인가를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6월 정도 6월 말쯤이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6월 말 정도. 예. 예. 그때까지 또 기다려 보면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요? 예, 저희는 이제 저희 채권자들 그 협력업체 대표들은 다 최대한 법정 관리를 위해서 협조한다라는 그 동의서를 다 제출한 상황이고요. 예. 지금 공사를 위해서 다들 발벗고 일어서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법정 관리가 개시가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미지급 대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그 회수 가능한 부분인가요? 솔직히 저희 협력업체 대부분들이 다 이런 경우를 한두 번씩은 다 겪어봤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런 법정 관리라든지 파산이 왔을 때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회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법정 관리 시에 채무를 강제적으로 몇 %로 조정하는 것도 있을 뿐더러 이 대금을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 건설회사가 살아있다면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이 그 중간에 이런 버티지 못하고. 업체들은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예. 지금 대표님 이제 사업체도 이제 힘들 텐데 11억 아까 지금 이제 미수금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다행히도 지금까지 뭐 크게 뭐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아직은 버틸만 하시고. 예. 자, 그러면 지금 담보 설정 순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순위로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까? 보통 저희 협력업체들은 이런 담보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담보나 이런 채권 확보는 금융권에서 다 먼저 가져가는 다 우선 순위가 이제 정해져 있고 금융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도급 업체까지도 좀 내려오나요? 원래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보면 임금 채권자 말 그대로 이제 제일건설의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1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사의 지방세나 그리고 금융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고 마지막에 남은 거 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n분의 1을 하게 되는데
거의 그럴 경우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예,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요. 예. 최근에 저희 제일건설과 이제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때 예. 대화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습니까? 이제 자구책 방안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제일건설이 이제 앞으로 법정 관리를 통해서 살리겠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에버라는 자회사가 살아 있습니다. 에버종합건설이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자구책이 만족스럽지가 못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또 잠깐 제일건설 들어갔다 왔는데 예, 예. 지속적으로 자구책 안에 대해서 더 강도 높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겠고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대금 회수는 얼마나 가능하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30% 이상 하면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30% 예, 정도. 그래도 한 50%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고자 지금 노력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절반은 좀 회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예, 예. 가지고 계시고요. 농협에서도 나름 이자 상환 시기를 늦춰준다 할지 이런 어떤 이제 그 자구책을 좀 얘기를 해오고 있다고요.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농협 지금 이제 이건 남중동의 경우인데 NH농협이 만약에 지금 이자를 납부 유예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 동안에 무이자로 그 혜택을 받았던 분양권자들이 지금 당장 3월부터 1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금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책도 없이 1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한다는 것 자체가 월급쟁이라든지 이런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부담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공사 완료까지 납부 유예를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예, 예. 앞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 건설협회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예. 경기가 진짜 어렵다고 합니다. 크게 이제 실감하고 계실 텐데 지금 자영업자들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들 지금 어떻게 버텨나가고 있는지 들으신 바가 좀 있으신가요? 예. 뭐 저희 주변에 저희 동종업계 여러분들하고 많이 통화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IMF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힘들고요. 네, 그런 얘기 많이 저 같은 들립니다. 경우도 지금 제가 한 20년 전에 지금 이제 이 업에 이제 종사하기 시작했는데 20년 매출 간, 자체도 예. 지금 거의 20년 전으로 회귀한 것 같은 아.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히 매출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20년 전 매출하고 똑같다. 예, 예. 그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더 못한 못합니다. 상황이고 예. IMF 이상 가는 이런 어떤 예, 예. 경기 체감을 하고 계시고 이 어려움 잘 넘겨야 할 텐데 채권단 차원에서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일단은 2024년 12월 3일 날 제일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되고 지금 150여 개 협력업체와 그 직원들 한 1,000여 명 그리고 또 이제 그 지금 공사 중인 약 600여 세대의 구성원 한 2,000여 명 그리고 또 입주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수천여 명의 네.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얼마 전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님과 그리고 익산 정원율 시장님 도움으로 그리고 도내 정치권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이제 전체 NH농협 그리고 저희 제일건설 그리고 단위농협까지 해가지고 분양권자들까지 다 해가지고 아우르는 그 협의체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제 개개인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입장차를 확인하고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이렇게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더 시와 도 그리고 이제 분양권자들 그리고 협력업체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이제 협상이 될 수만 있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그 협의체가 나름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일건설 채권단 협의회 유승혁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